범주정기. 2021년 마을을 조성한 뒤 마을 입구에 정자 한 동을 세울 생각을 하였다. 자리 옆에는 큰 소나무가 있어 그늘이 드리웠고 잠옷 높아서 정자터로 손색이 없었다. 또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열방에 오는 손을 맞을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가을에 마을집을 지은 목수 팀장에게 부탁하여 크지 않은 정자를 지었다. 해를 넘겨 2022년 초에 열방에서 토목 작업을 했던 굴삭기 기사가 와촌의 토목 공사 현장에서 나온 큰 돌 하나를 열방에 가져다 주었다. 돌은 세우면 높이가 2m가 되었고 세로 폭이 80cm 정도의 무게가 1.5톤 정도였는데 누가 오래전에 빗돌로 사용하려 했던 듯 정으로 쪼아 다듬은 흔적이 있었다. 빗돌이 하나 열방에 들어오자 그것을 열방 마을 표지석으로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마을 표지석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정자 표지석의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더불어 자연스럽게 정자 이름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생각한 이름은 귀근이었다. 농암선조의 은퇴 귀향시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이었다. 추풍랑 옆합 귀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이름이면 나의 시족 뿌리도 밝히게 되고 은퇴한 현재의 처지에도 어울릴 듯했다. 다만 그것은 나에게만 합당할 뿐 열방의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열방의 모든 것은 열방이 먼저여야 했다. 그런 중에 마을 표지석은 누운 돌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먼저 들어왔던 돌은 그 모양으로 봐서 세워야 표지석이 되었다. 누운 돌을 찾아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마침 돌을 선물했던 굴삭기 기사로부터 와촌의 지식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적당한 돌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생각했던 바로 그런 돌이었다. 무게는 2톤가량 되었는데 참으로 마을 표지석으로 적당해 보였다. 곧바로 열방으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만 해도 모든 관심이 마을 표지석이 집중되어 있어 정자 표지석은 잠시 잊고 있었다. 그런데 굴삭기 기사가 누운 돌을 열방으로 보내면서 덤으로 작은 돌 하나를 더 얹어 보냈는데 그게 크기나 모양이 공교롭게도 정자 표지석으로 제격이었다. 참 이상한 우연이었다. 그리하여 새로 들어온 돌 2개 중 큰 것은 열방 마을 표지석으로 하고 작은 것은 정자 표지석으로 하기로 하였고 처음 들어왔던 선돌은 정자 옆 아랫마당에 정원석으로 가져다 눕혀놓았다. 그런데 선돌을 눕혀 정원에 놓자 뜻밖의 전혀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세웠을 때는 빗돌이었는데 눕히자마자 배가 물에 뜬 형상이 된 것이었다. 그것을 보자 문득 몇 해 전 꿈이 생각이 났다. 그 당시 강 목사와 나는 열방의 집과 교회를 지으려 애쓰고 있어 온 마음이 열방에 가 있었다. 꿈은 이상했다. 건축하려는 터 위에 우람한 배 한 척이 덩그렇게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물을 타고 출항하려는 기세였고 특이하게 배의 좌우에 난 많은 구멍에서 불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즈음 이상하게도 무엇을 알려주는 듯한 꿈을 가끔 꾸곤 했는데 이 화선의 꿈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 강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물었더니 노아의 방주를 말하며 열방의 뜻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하였다. 그런 꿈이었는데 마당으로 옮긴 돌이 배 모양으로 보이자 문득 그 꿈이 생각난 것이었다. 그와 더불어 어쩌면 이 돌이 열방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혹 이 돌의 인연으로 그때의 화선의 뜻을 다시 깨우치려는 열방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리하여 강 목사와 의논하여 마침내 정자 이름을 범주정이라 하고 마당에 갖다 놓은 그 누운 돌을 범주석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성격이 용렬하여 세상에 쓸모가 없었다. 평생 교직에 있었지만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이 적지 않았고 세상에도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나이만 더해 인생에 희망이 없었다. 그런 중 이순이 다 되어갈 즈음에 2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허탄한 꿈으로 희망을 가졌다면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어쩌랴 나는 사실이 그랬다. 한 꿈은 앞에서 말한 화선이었다. 화선의 꿈은 열방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듯했다.
강 목사의 해몽에 따르면 생명을 살리는 곳, 생명을 살려야 하는 곳이었다. 다른 한 꿈은 나로서는 당혹스러운 꿈이었다. 남루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구불거리는 붉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은 이목구비가 단정한 어떤 이가 낮고 조용한 음성으로 나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교회의 무엇이다 라고 기독 종교에서의 내 직분을 말하였는데, 그가 말한 내 직분은 단어조차 낯선 내 그릇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나는 당시 교회를 배관시하던 사람이었다. 기독 종교에서 내 직분이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도저히 내가 꿀 꿈이 아니었다. 허랑한 춘몽을 꾸는 20청춘도 아니고 나는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었다. 그 이후 몇 년을 반신반의하며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이가 꿈에서 말한 내 직분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좇아 마침내 열방의 길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후 모든 열방의 시간은 그 직분에 대한 믿음이 나의 바탕이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마을 조성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어려움도,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역할들도 마지막에는 늘 이것이 내가 받은,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헤치고 나올 수 있었다. 돌아보면 지난 몇 년의 성취는 기적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모하게 달려들었지만 고비마다 알 수 없는 힘이 등을 밀어 올려주었고, 막힐 때는 다른 길을 열어주었다.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다. 생각조차 어려운 우연이 일을 만들어 주었고, 실망이 뒤집혀 오히려 희망이 되었다. 나는 보여주는 길을 따라 쉼없이 달렸을 뿐이니 되짚어 생각하면 참으로 분명한 것이다. 나는 농부의 가장 무딘 홈이었고 목수의 가장 약한 망치였을 뿐이다. 나는 홈이요, 망치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 직분은 거기에 있다. 농사를 계획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고, 짓는 일을 재단하는 것은 또 목수가 하는 것이다. 나는 파는 대로 팔 것이고 두드리는 대로 두드릴 것이다. 그것이 내 일이다. 나는 힘을 다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농부나 목수의 뜻으로 돌려 핑계로 삼지 않을 것이다. 내 인간의 마음을 농부나 목수의 뜻이라 사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 지난 50여 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듯 내일 지금 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 이에 범주정기를 지어붙이고 때때로 읽어 지금 마음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려는 것이니 도와주소서. 지금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2022년 5월 이탁.